황소소녀 운현이 전체 시놉시스 운현이는 9살 소녀다. 운현이는 1940년 한국 충남의 한 시골 농가에서 농사꾼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운현이는 아들을 원했던 아버지의 기대와 달리 딸로 태어나 출생 당시부터 아버지의 천대와 멸시를 받았다. 하지만 운현이는 천성이 건강하고 밝고 맑은 성격의 소녀라서 마을 사람들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아버지는 이왕 태어난 딸이니 황소와 같이 건강하고 담대한 여자아이로 자라라고 운현이라 장명했다. 운현이는 총명하며 재치가 많아 나이는 어리지만 마을의 난제를 곧잘 해결하곤 했다. 운현이는 가난한 시골 농가의 소녀라서 행색은 언제나 초라했다. 운현이의 상의는 흰색 무명 모시적삼에 하의는 검은색 바지를 입었으며 검정 고무신을 늘 신었다. 하지만 얼굴만큼은 환한 햇님처럼 늘 쾌활했다. 어느 날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덮쳐 논밭이 타들어가고 가축들도 죽어나간다.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운현이는 신령스러운 마을의 수호늑대 정령의 후손인 강아지 복돌이의 도움으로 마을을 구한다. 자, 지금부터 9살 황소소녀 운현이와 모험여행을 떠나자. 차화는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가는 운현이와 마을에 또 다시 큰 사건이 터진다. 세상이 다 얼어붙을 것처럼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겨울 동짓달. 눈이 사람 키만큼 내리고 고드름이 1m 이상 길이로 초가집 처마에 매달린 어느 날 밤, 마을에는 검은 그림자 수백 개가 잠입하는데 그 검은 그림자들은 마을의 외양간을 습격해 일소들의 목덜미를 물어 죽이고 소의 허벅지 살을 뜯어먹고 달등 가축들을 닥치는 대로 습격한다. 다음 날 아침 처참한 가축들의 죽음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경악한다. 다음 날 밤, 또 그 다음 날 밤에도 습격은 이어지고 이제 마을 가축들은 모두 죽임을 당한다. 마을 사람들은 동네 촌장 집에 모여 대책을 수기한다. 이제 가축들이 없어지면 검은 그림자들은 동네 사람들을, 즉 인간을 사냥할 것 같은 공포감이 엄습한다. 검은 그림자들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 위기에서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들을 보호해야 하나? 마을은 깊은 공포와 탄식으로 어둡기만 한데 운현이와 검은 그림자들 제사와 눈밭 위에 검은 그림자 등장인물 운현이 굳세 총명하고 밝은 소녀,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가진 복돌이 신령스러운 수호늑대의 후손인 강아지 김촌장 마을의 지도자 60대 노인 운현이 아버지 엄격하고 까칠한 성격의 농부이씨 할머니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 옛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음 박씨 청년 사냥꾼 젊고 용감한 청년 마을 주민들 샤빌 외경 마을 전경 밤눈이 사람 키만큼 쌓인 마을 달빛에 반사된 하얀 눈밭이 푸르스름하게 빛난다. 초가집 처마에는 1m가 넘는 고드름이 매달려 있다. 고요한 밤, 갑자기 눈밭 위로 검은 그림자들이 휙휙 지나간다. 샤비점 내경 운현이네 집 아침 운현이가 잠에서 깨어 창문을 열자 눈 덮인 마을이 보인다. 복돌이가 운현이 곁에서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는다. 운현이 하품하며 복돌아, 오늘도 추위가 매섭구먼. 갑자기 밖에서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린다. 마을 주민으로 에스 큰일 났다. 모두 나와 보시오. 운현이가 급하게 옷을 입고 복돌이와 함께 밖으로 나간다. 샵 3.5 외경 마을 광장 아침 마을 사람들의 모여 웅성거리고 있다. 김 촌장이 사람들 앞에 서 있다. 김 촌장 걱정스러운 표정. 이런 변고가 있나? 외양간 소들이 모조리. 운현이가 복돌이와 함께 도착한다. 운현이 숨을 헐떡이며 무슨 일이래요? 촌장 할아버지. 김 촌장 한숨을 쉬며 운현아, 큰일이다. 김서방네, 이장네, 박씨네 새 집 외양간에 있던 소들이 모두 죽었어. 운현이 아버지 분노하며 목덜미가 물려있고 허벅지 살이 뜯겨나갔구먼. 야생동물 같은디. 이런 희한한 피해는 처음이여. 복돌이가 낮게 으르렁거린다. 샵4점 외경 김서방네 외양간 아침 처참한 광경. 소 3마리가 죽어있고 목덜미에는 물린 자국, 허벅지는 살점이 없다. 눈 위에는 수십 개의 발자국이 찍혀있다. 박씨 발자국을 살펴보며 이건
늑대 발자국 같은데. 하지만 이렇게 많은 늑대가 한꺼번에 운연히 아버지 고개를 젓는다 하녀. 늑대는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지 않어. 그냥 먹을 것만 사냥하지. 운연이가 눈 위 발자국을 자세히 보며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운연이 의문스럽게 이상하네요. 발자국이 이곳에서 갑자기 시작하고 저기서 갑자기 사라졌슈. 마치 하늘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간 것 같아요. 복돌이가 킁킁거리다 갑자기 뒷걸음질 친다. 샤보점 내경 김촌장 집 대청마루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촌장 오늘 밤부터 모든 집에 파수꾼을 세워야겠소. 남자들은 번갈아 가며 지키고 여자와 아이들은 집 안에만 있도록 허슈. 박씨 제가 사냥꾼들을 모아 밤새 순찰하 것슈. 이 할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이건 혹시 그 검은 서리가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쳐다본다. 마을 주민들 검은 서리요? 그것이 대체 뭔디 우리 할머니. 내가 어릴 적 할머니께 들은 이야기여. 60년에 한 번 가장 추운 겨울이 오면 하늘에서 검은 서리가 내린다고 했지. 검은 서리는 살아있는 모든 것의 온기를 빼앗아 간다고. 운연히 아버지 비웃으며 할머니, 그건 그냥 옛날 이야기지요. 분명 어디서 굶주린 야생동물 떼가 내려온 겁니다. 운연이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복돌이의 등을 쓰다듬는다. 샵육점 외경 마을 전경 밤 몇몇 남자들이 횃불을 들고 마을을 순찰하고 있다. 박씨는 활을 메고 있다. 샵 7점 내경 운연이네 집 밤운연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본다. 복돌이가 그 옆에 누워있다. 운연이 작은 목소리로 복돌아, 너도 뭔가 느끼는겨? 뭔가 이상해. 갑자기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 마을 주민이오. 으악 도와주시오. 운연이가 깜짝 놀라 일어선다. 복돌이도 벌떡 일어나 짖기 시작한다. 샵 8점 외경 마을 광장 밤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뛰어나온다. 한 주민이 쓰러져 있고 그 주변으로 검은 그림자들이 춤추듯 움직이고 있다. 박씨 활을 겨누며 저기다 화살을 쏘지만 그림자를 꿰뚫고 지나간다. 마을 주민 삼 공포에 질려 화살이 통하지 아니어 검은 그림자들이 더 많은 집으로 흩어진다. 달장과 돼지우리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 샵 9점 외경 운연이네 집 앞 밤운연이가 복돌이와 함께 집 밖으로 나온다. 운연이 아버지가 도끼를 들고 서 있다. 운연이 아버지 다급하게 운연아, 집 안에 들어가 있어. 운연이 아버지. 그건 보통 짐승이 아니어요.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운연이 아버지를 향해 달려든다. 운연이 아버지가 도끼를 휘두르지만 허공을 가를 뿐이다. 운연이 외치며 복돌아. 복돌이가 으르렁거리며 앞으로 뛰어나간다. 그 순간 복돌이의 눈이 푸른 빛으로 빛나기 시작한다. 복돌이가 검은 그림자를 향해 짖자 그림자가 잠시 물러난다. 샵 10점 내경 김촌장 집 다음날 아침 모든 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다. 분위기는 침울하다. 김촌장 무거운 목소리로 어젯밤에 닭과 돼지가 모두 죽었소. 이대로 가다간 다음 공격 대상이 우리가 될 것이 분명혀. 마을 주민사 마을을 떠나야 하지 않을까요? 마을 주민호, 이 눈 속에서 대체 어디로 간단 말여? 산길은 모두 막혔슈. 이 할머니 생각에 잠겨 검은 서리는 온 길을 찾아 이 세상에 내려왔다고 했지. 가장 따뜻한 것을 찾아. 모두가 조용해진다. 운연이 일어서며 할머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셔요. 검은 서리를 물리칠 방법이 있대요. 이 할머니 고개를 저으며 전설에는 태양의 불씨만이 검은 서리를 물리칠 수 있다고 했지. 하지만 한겨울에 어디서 태양의 불씨를 구한단 말이냐. 운연이의 눈이 반짝인다. 샵 11점 외경 마을 뒷산 오후 운연이가 복돌이와 함께 눈 덮인 산을 오르고 있다. 따라오는 박씨. 박씨 걱정스럽게 운연아, 정말 산꼭대기에 그런 게 있을까? 운연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람요. 지난 여름 할머니께서 산꼭대기에 있는 옛 제단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절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하셨어요. 박씨, 하지만 그건 그냥 전설이잖아. 운연이 결연한 표정으로 이 할머니 말씀도 전설이었지만 진짜였잖아요.
복돌이도 뭔가 알고 있어요. 그렇지, 복돌아. 복돌이가 힘차게 짖는다. 샵 12점 외경 산꼭대기 폐허 해질녘 눈으로 덮인 오래된 돌재단. 모든 것이 얼어붙었지만 중앙에 작은 구멍이 있고 그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인다. 운현이 기뻐하며 여기여요. 있었어요. 정말 있었어요. 운현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 구멍 안을 들여다본다. 그 안에는 작은 불씨가 살아있다. 박씨 놀라워하며 어떻게 이런 곳에, 이 추위에도 불이 살아있다니. 운현이 흥분의 감동으로 할머니 말씀대로여요. 태양의 불씨가 여기 있었어요. 운현이가 조심스럽게 불씨를 두 손 모아 감싸서 항아리에 담는다. 하나도 뜨겁지 않은 모양이다. 샵 13점 외경 산길 밤운현이와 박씨, 복돌이가 급히 내려오고 있다. 갑자기 주변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눈 위에 서리가 맺히기 시작한다. 그들의 숨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더 하얗게 피어오른다. 박씨 떨며 갑자기 더 추워졌어. 주변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검은 서리가 눈 위에 내리기 시작한다. 서리가 닿는 곳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 연기가 뭉쳐 검은 그림자들이 형성된다. 수십 개의 검은 그림자가 그들을 둘러싸기 시작한다. 박씨 겁에 질려 운현아. 저것들이 다 검은 그림자들이 원을 그리며 점점 좁혀온다. 그림자들은 인간 형체와 비슷하지만 얼굴이 없고 긴 손톱과 같은 것이 보인다. 그림자들이 지나가는 곳의 눈은 마치 생명력이 빠져나간 듯 회색으로 변한다. 운현이 항아리를 꼭 쥐며 박씨 아저씨, 항아리를 꼭 지켜야 혀요. 복돌이가 앞을 막아서고 푸른 빛을 내며 으르렁거린다. 그의 털이 모두 곤두서 있다. 첫 번째 그림자가 달려들자 복돌이가 물어뜯는다. 그림자는 마치 연기처럼 흩어졌다가 다시 뭉친다. 복돌이 격렬하게 짖으며 왕왕 크르릉 더 많은 그림자들이 동시에 공격한다. 복돌이가 재빠르게 몸을 돌려 하나를 물어 던지지만 다른 그림자가 복돌이의 옆구리를 핥힌다. 복돌이가 짧게 비명을 지른다. 운현이 절망적으로 복돌아, 힘내요. 아이고 어쩐랴. 복돌이가 다시 일어나 맞서 싸운다. 박씨는 횃불을 휘둘러 그림자들을 밀어내려 하지만 효과가 없다. 박씨 운현이를 감싸 안으며 불씨를 지켜. 이건 보통 횃불로는 안 돼. 검은 그림자들이 더 가까이 다가온다. 복돌이는 점점 지쳐가고 몸에 여러 군데 상처가 보인다. 하지만 그의 눈은 더 강렬한 푸른 빛으로 빛나기 시작한다. 운현이 항아리를 보며 태양의 불씨여, 우리를 도와주셔요. 운현이가 항아리를 살짝 열자 밝은 빛이 새어나온다. 가장 가까운 그림자 몇 개가 그 빛에 닿자 비명을 지르며 흩어진다. 운현이 복돌이에게 복돌아, 이리 와. 복돌이가 운현이 곁으로 도망친다. 그 순간 그림자들이 일제히 달려든다. 복돌이 격렬하게 포효하며 아우. 복돌이의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지고 그의 몸에서 강렬한 푸른 빛이 폭발하듯 퍼진다. 그 빛 속에서 복돌이의 몸이 변하기 시작한다. 작은 강아지의 형체가 점점 커지더니 거대한 늑대의 형상으로 변한다. 마치 투명한 영혼의 형체가 실체화되는 것처럼. 박씨 경악하며 이게 대체. 운현이 기쁨과 놀라움이 섞인 표정으로 복돌이, 정말 네가 수호신 늑대의 정령이 맞구먼. 거대한 수호 늑대로 변한 복돌이가 검은 그림자들을 향해 달려든다. 그의 이빨과 발톱은 푸른 빛으로 빛나고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검은 그림자들이 산산조각 나며 사라진다. 수호 늑대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며 검은 그림자들을 하나둘씩 물어뜯는다. 그림자들은 수호 늑대를 에워싸려 하지만 그의 강력한 포효 한 번에 몇 개씩 흩어진다. 가장 큰 검은 그림자가 뒤에서 운현이를 공격하려 하자 수호 늑대가 번개처럼 빠르게 그곳으로 뛰어간다. 수호 늑대와 검은 그림자가 격렬하게 맞붙어 구르다가 수호 늑대가 그림자의 목을 물어 찢듯이 당긴다. 그림자가 비명을 지르며 연기처럼 사라진다. 운현이 항아리를 열며 이제 다 같이. 운현이가 항아리를 완전히 열자 그 안에 태양 불씨가 갑자기 폭발하듯 밝은 빛을 내뿜는다. 빛이 마치 파도처럼 주변으로 퍼지며 검은 그림자들을 쓸어버린다.
그림자들은 빛에 닫혀 괴성을 지르며 증발한다. 수호늑대가 크게 포효하자 그의 몸에서도 푸른빛이 폭발하듯 사방으로 퍼진다. 태양의 금빛과 수호늑대의 푸른빛이 합쳐져 주변을 환하게 비춘다. 검은 그림자들 비명을 지르며 크아악 케익 마지막 그림자들이 빛에 휩쓸려 사라진다. 정적이 흐른다. 박씨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게 꿈인가 생신가 거대한 수호늑대가 운현이에게 다가와 머리를 숙인다. 운현이가 조심스레 늑대의 머리를 쓰다듬자 늑대의 형체가 서서히 작아져 다시 복도리로 돌아온다. 운현이 복도리를 안아주며 눈물을 글썽인다. 고마워 복돌아. 네가 정말 대단혀. 복도리는 지쳤지만 기쁘게 짖는다. 그의 눈에서 푸른 빛이 아직 희미하게 남아있다. 샵 14점 외경 마을 광장 밤마을 사람들이 모여있다. 모두 겁에 질려있다. 갑자기 눈밭 위로 수백 개의 검은 그림자가 모여든다. 김 촌장 공포에 질려 하늘에 맹세코. 이번엔 우리를 노리는 게 분명혀. 그때 운현이와 박씨, 복돌이가 언덕에서 내려온다. 운현이 크게 외치며 모두 모이셔요. 빨리요. 마을 사람들이 운현이를 향해 모인다. 운현이 아버지 걱정스럽게 운현아 어디 갔다 온 거냐. 운현이 항아리를 들어 보이며 태양의 불씨를 가져왔어요. 운현이가 항아리를 열자 밝은 빛이 주변을 비춘다. 검은 그림자들이 빛을 피해 뒤로 물러난다. 운현이 모두 손을 잡고 원을 만드셔요. 빨리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고 원을 만든다. 운현이가 항아리를 중앙에 놓는다. 검은 그림자들이 마을 전체를 에워싸기 시작한다. 그들은 점점 더 빠르게 원을 그리며 움직이고 마치 태풍의 눈처럼 마을을 중심으로 회전한다. 그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질수록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고 눈이 회오리처럼 휘몰아친다. 마을 주민육 공포에 질려 저것들이 우릴 삼키려나 봐요. 운현이 복돌이에게 이제 내 차례야. 복돌아. 복돌이가 항아리 옆에 서자 다시 한번 그의 몸이 빛나기 시작한다. 체구는 작지만 그의 그림자는 거대한 늑대의 형상으로 바닥에 드리워진다. 마을 사람들이 놀라서 숨을 들이킨다. 이 할머니 감격하며 수호늑대 정령. 전설이 사실이었구나. 검은 그림자들이 원을 더 좁혀오자 복돌이가 천천히 몸을 낮추고 도약 자세를 취한다. 그의 눈은 마치 푸른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다. 복돌이 깊고 위협적인 울음소리 으르르르르. 그 순간 복돌이가 힘차게 뛰어올라 회전하며 포효한다. 그의 몸에서 폭발적으로 푸른 빛이 방사되며 완전한 수호늑대의 모습으로 변한다. 거대한 늑대의 형체는 마을 광장 전체를 덮을 만큼 크다. 마을 사람들 경외와 놀라움으로 수호늑대가 불씨를 향해 포효하자 불씨에서 갑자기 강렬한 빛이 터져 나온다. 빛이 점점 커지면서 마을 전체를 감싼다. 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며 수호늑대의 형체와 함께 춤을 추듯 섞인다. 검은 그림자들이 일제히 공격해 들어오지만 빛과 수호늑대가 만든 보호막에 닿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증발한다. 그러나 그림자들은 계속해서 밀려들고 보호막은 점점 약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운현이 단호하게 모두 함께 한마음으로 뭉쳐야 해요. 우리 마을 사람들의 모든 온기를 마음으로 모아주신다 생각해요. 마을 사람들이 손을 더 꼭 잡고 눈을 감는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따뜻한 기억과 감정들이 마치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호막으로 흘러들어간다. 수호늑대가 최후의 힘을 모아 하늘을 향해 포효한다. 그 소리는 산을 넘어 멀리까지 울려 퍼진다. 포효와 함께 수호늑대의 몸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불씨의 금빛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거대한 빛의 폭발을 일으킨다. 검은 그림자들 고통스러운 비명. 크아악 눈보라처럼 휘몰아치던 그림자들이 빛에 닿아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한다. 마치 불에 타는 종이처럼 가장자리부터 타들어가며 완전히 증발한다. 마지막 그림자까지 사라질 때 거대한 빛의 파동이 마을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간다. 고요함이 찾아온다. 수호늑대의 형체가 서서히 작아지며 다시 복돌이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복돌이는 지쳐 보이지만 그의 눈에서는 여전히 푸른 불빛이 희미하게 빛난다.
샵 15점 외경 마을 전경 새벽 태양이 떠오르고 있다. 눈 위로 햇빛이 반짝인다. 검은 그림자는 모두 사라졌다. 김 촌장 감격하며 우년아, 내가 또 마을을 구했구나. 우년이 아버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내 딸이지만 정말 장어다 장여. 우년이는 쑥스러운 듯 미소 짓는다. 복돌이가 기쁘게 짖으며 우년이 곁에 선다. 우년이 복돌이를 쓰다듬으며 복돌이가 없었다면 할 수 없었을 거여요. 이 할머니 우년이에게 다가와 우년아, 어떻게 그 불씨가 있는 곳을 알았냐. 우년이 웃으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을 뿐이에요. 어른들이 들려주신 옛 이야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할머니 고개를 끄덕이며 그려. 우리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지혜란다. 마을 사람들이 우년이 주위로 모인다. 김 촌장, 이제 우리는 태양의 불씨를 마을에 모셔두고 매년 이날이 되면 제를 올리자. 다시는 검은 서리가 우리 마을을 괴롭히지 못하게 마을 사람들 다 함께 그렇게 합시다. 샵 16 외경 우년이네 집 마당. 나준현이와 복돌이가 마당에 앉아있다. 눈이 녹기 시작하고 멀리서 새가 지저긴다. 우년이 복돌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복돌아, 내 비밀은 내가 지켜줄게. 하지만 넌 정말 대단혀. 복돌이가 기쁘게 짖는다. 잠시 복돌이의 눈이 푸르게 빛나고 수호늑대의 흐릿한 형체가 잠시 보였다가 사라진다. 우년이 하늘을 보며 이제 봄이 오겠지? 다시 따뜻한 날이 올 거요.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면서 마을 전체가 보인다. 햇빛이 모든 곳을 비추고 눈이 서서히 녹고 있다. 샵 17점 내경 우년이네 집. 밤우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 창가에 앉아있다. 작은 항아리 안에 태양의 불씨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다. 우년이 속삭이듯, 불씨야, 앞으로 우리 마을을 지켜줘. 나랑 복돌이가 너를 잘 보살필겨. 복돌이가 우년이 옆에 누워 졸린 눈으로 불씨를 바라본다. 우년이 미소 지으며 복돌아, 정말 사랑여 알지. 카메라가 창밖으로 이동하면 밤하늘의 별이 반짝이고 있다. 어딘가에서 늑대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이어서